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군 브러더스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홍 시장님 인터뷰 듣다 두 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앞으로 막 달려요. 네. 아니, 홍 시장님이 저랑도 개인적으로도 친하시고 네. 제가 인터뷰 스타일을 잘 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사실은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조금 불쾌한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당황하셨을 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사과를 좀 드리고요. 뭐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생방송에서는 벌어지긴 합니다만 우리 청취자들은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도 바깥에서 놀라셨을 두 분께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장관 얘기를 계속 예. 하셨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하고 별로 친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뭐 검찰 후배고 이러면 예. 아니 뭐 출마 처음에 사실은 출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예. 아니 의견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약간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시길래 또 저는 궁금하니까 네네. 한 번 더 질문을 들어갔더니 그렇죠. 거기서 기분 그렇죠. 나빠하신 것 의견 같아요. 없다고 얘기했을 때 벌써 약간 칸막이를 친 거죠. 더 이상 근데 얘기하기 보통 싫다. 이런. 그 뭐 진행자들은 의견이 없다고 하시는 분한테 더 묻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는 그게 듣고 싶어지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어제 네. 어디 모 방송사에 심야 토론 나갔었잖아요. 100분 토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서울 올라와서 그거 늦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 전에 녹화 방송을 했는지 뭐 생방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아마 이 아침에 이 전화 인터뷰를 하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피곤하셨을 있었어요. 수도 예, 있겠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저 정도 되는 지도자급의 인사가 본인과 아무런 무슨 그게 없어 보이는 한동훈 장관 이슈를 물어봤다고 그래서 생방송 중에 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좀 놀랬습니다. 예. 예, 제가 뭐 끝나고 나서 한번 통화를 좀 네, 하고, 한번 예, 해보시면 뭐 어떤 맞습니다. 부분들에 불편하셨는가 또 여쭙고, 어쨌든 여러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자,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좀 확인하죠. 김우식 교수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후쿠시마와 일광 횟집 습관성 반일 타령인가. 습관성 반일 타령 하한가. 현근택 변호사님. 저는 이제 부산에서 술자리 얘기했는데요. 술자리 협치, 권력 노름 취했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술자리 협치, 권력 노름 취했나.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두 분이 다른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말을 달궜던 몇 장의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광횟집이라는 부산의 횟집에서 도지사, 뭐 시장 이런 분들 여야 다 있었다고 해요. 이분들과 함께 술자리인지 밥자리인지 모르겠어요. 만찬은 있었고 공식 만찬은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만찬 자리라고 하는데 저 자리를 갖고 나오는 장면이 시민들에 의해 포착이 된 겁니다. 워낙 좀 화제였죠. 우선 현 변호사님, 네. 이번 만찬 일광횟집 만찬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 뭐 일광 횟집이 뭐 친일이냐 아니냐는 그 논란의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그 많은 국민들한테 이 시선을 받았던 거는 일렬로 쭉 도열해서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군사문화나 아니면 검찰에는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 들어오면 딱 일어서고 예. 목도에 딱 도열하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검찰의 이런 문화가 그냥 우리 정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냥 이식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렬로 쫙 도열해서 그러니까 힘 있는 분들은 저기 앉아 있고 옆에서 이제 측근들은 옆에서 딱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실무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쭉 도열해서 인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불편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 뭐 당연히 만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엑스포 유치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제 인사는 안에서 하고 지하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밖에서 마치 무슨 조폭이나 건달들 무슨 행사하는 것처럼 쫙 서서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이 뭐 경호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저런 모습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네, 저도 저 자리에 시도지사가 여야 시도지사가 다 모인 자리고 예. 마침 또 모처럼 또 국무위원들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고 또 관련 지역의 국회의원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려해주고 협조 요청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저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은 굉장히 세심한 조금만의 좀 주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 장면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나가시면 됩니다. 식사 유쾌하게 하시고 예.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서 인사를 다 하고 나가시면 그 다음 분들은 차례차례 또 나가면 되면 저렇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관심을 끌 만한 사진이 연출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식 만찬이든 공식 만찬이든 외부에서 만찬 할 수 있는데 있죠. 충분히 저 자리는 또 의미 있는 만찬일 수 있고요. 굳이 저 모습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정도로 지금 대통령실이 저걸 뭐 챙기지 못한 건지 경호팀이 챙기지 못한 건지 아니면 뭐 참석자 중에서라도 먼저 가시죠. 뭐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게 맞지. 왜냐하면 시국이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당 지도부가 계속 실현 논란으로 구설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지금 같이 지금 하락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사진이 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는 미리 예상을 좀 하는 게 그게 정무적인 조심이고 정치적인 고려죠. 참모들이 그런 건 그럼요. 먼저 좀 챙겼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면 저 만찬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현 변호사님도 그럼요. 왜냐하면 여야 네. 떠나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한 거고 내각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어쨌든 엑스포 유치를 해보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왜 키워드를 술자리 협치, 권력 노름 취했나?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물론 저기서 뭐 술을 제가 보기에는 뭐 한잔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술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갔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은 여야 협치라는 게 뭐 이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도지사 뭐 여야 있습니다만 일단 뭐 야당도 좀 만나고 물론 야당 만날 때 굳이 뭐 술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차 한잔 해도 되는데 그 제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어디 한잔 하러 다니시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술 이런 게 나와서 좋을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노출을 그렇죠. 역시 같은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찍은 거지 않습니까? 뭐 기자가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저렇게 높은 곳에서 얼마든지 사진을 찍을 정도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니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밖에서 막 사람들 만나도 되나 막 보이는 정도로 보통 잘 찍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실을 가든 아니면 먼저 나가든 경호원들이 쫙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저게 예전에 이제 검찰총장이나 이런 시절에 뭐 지방 검사 이렇게 지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열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아직도 그냥 검찰에 있는 문화들이 대통령실에도 여전히 있나 보다. 사실은 요즘은 공무원들, 군인들도 저러지 않아요. 군인들도 요즘 약간 누가 들어와도 팍 일어서거나 복도에 착 서지 않거든요. 그냥 오면 이제 인사하고 이러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보기엔 좀 커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이미지가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줄 서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그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자체를 막았어야 된다는 말씀. 뭐하러 저런 사진 찍히게 노출을 합니까? 자,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은 식당 이름을 놓고 지금 선 넘은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키워드로 갖고 오신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을 그건 보고 뭐 지난 주말에 굉장히 뜨겁게 나왔습니다만 저 횟집이 일광 횟집이라고 알려져서 일부 이제 그 친야 성향의 매체에서 일광이라는 것을 침소봉대해서 이게 일본 친일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일광이 일본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고 심지어는 우길이란 일본의 우길기를 상징한다라는 것으로 하면서 그걸 일파만파로 퍼뜨려서 이른바 일광 조계종 건진법사 얘기까지 나오고 뭐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저 사진이 나오면서 아이고 진짜 우리 대통령께서 또 술 드시고 왜 그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말에 일광 논란으로 저쪽이 오버하는 바람에 물타기가 돼 버렸어요. 오히려. 그 SNS 한번 볼까요? 시민언론 덧탐사라는 채널 그 채널의 공식 계정인 것 같아요. SNS 계정인데 일광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자면 하면서 건진법사의 소속 종단 이름이 일광조계종이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40년지기 측근인 동해시 황시장의 건물 이름이 일광이다. 그리고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우길기 상징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덧탐사는 뭐 그전부터 가짜뉴스 뭐 이야기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된 곳입니다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확인되지 않은 그야말로 뇌피셜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남길 수밖에 없고요. 저런 식으로 하면 일산에 사는 분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이름 지명 중에 일자 들어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봐도 일광자 찾아보면 뭐 부지기수 나올 거예요. 저 지역이 일광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광이 지역에 유래한 이름 지명 자체가 일광이라는 지명 자체가 일광이에요. 저희가 하태경 의원 지역군가 봐요. 맞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 분노하면서 지역이 일광이라서 일광수산인 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썼던데 현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시민 언론 도탐사가 본인들의 그냥 본인 생각을 그냥 쓴 거라서 굳이 뭐 제가 보기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웃고 말았어요. 예, 왜냐하면 뭐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에 뭐 상호로 쓰는 건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논란을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 민주당 의원들이 간 것 네.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많은 비판도 있었고 한일 정상회담 뒤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니까 이슈가 좀 커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이름을 제가 보기에는 뭐 친일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사실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이거는 왜냐면 이미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 갔던 의원들 네 분 돌아오셨죠. 1박 3일이니까. 예. 제가 그러니까 이 일광 논란, 일광이 우길기다, 친일파다 이런 식의 논란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저는 맥락이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대일 해법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하고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그 굴욕적인 분위기를 계속 프레임화해서 그것들을 정치적 도구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본인의 어떤 보여주기식 그 방일 일정을 잡아서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가서 만난 사람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고 간 데도 없잖아요. 네. 기껏해야 간 건 거기 시의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공동진료소라는 그 유명한 60년대 일본 적군파와 비슷한 급의 중핵파 공동진료소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 식의 의원들 야당 의원들 의원 외교에 대해서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성적인 반일 감정에 편승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저는 공천 노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맥락에서 이번에 이 일광 횟집 사건이 터지니까 저는 볼 때 아니 한일 정상회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건전한 토론과 논의의 장과 이건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 그다음에 아무 속강정 비어있는 강정 아무것도 없는 속이 비어있는 강정처럼 국회의원 네 분이 가가지고 헛노름하고 온 거 이런 것들을 같은 급으로 봐서는 우리가 안 된다. 좀 구분해서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현 변호사님. 저는 이 일광수산 얘기하고 지명 얘기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 뭐 도탐사가 민주당 기관지도 아니고요. 아무 관계 없는 얘기고 당연히 뭐 독도 전략이라든지 뭐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 만나고 싶었죠. 안 만나주는 거죠 그쪽에서. 뭐 안 만나준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가서 잘 하고 왔으면 갈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어쨌든 오염수 방류 한국에서 이해시키겠다. 뭐 수산물 얘기할 때도 가만히 있었다. 독도 얘기 나왔다. 온갖 얘기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에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일본 가서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시의원, 주민, 뭐 진료소 만났다 그러는데 아니 진료소 그분은 저희들이 뭐 적금파든 아니든 그게 뭐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가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꼭 그러니까 시의원 어쨌든 가서 확인한 거는 일본 현지에 있는 분들도 오염수 방류라든지 수산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의사와는 좀 다르다. 그런 게 아마 일본엔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압박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래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줘야죠. 그게 야당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 외교라든지 야당이 이른바 이 외교안보 사안이라고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있는데 이게 왜 이 시기에 하필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그런 다른 목소리가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에 대한 협상에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금년 초에 일본이 이 원전 방류 계획을 발표했을 때 했어야 돼요. 그때 찾아갔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죠. 힘을 실어는 게 아니고요. 예, 댓글쇼로 조금만 넘어가도 될까요, 현 변호사님? 여기서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